안녕하세요. 대전 강남한의원 한의사 한의학 박사 오소영입니다. 오늘은 혀로 진찰하는 설진법의 좀 기초적인 내용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바로 혀의 색깔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자, 이 두 혀 사진을 비교하시면은 당연히 이 1번 사진이 2번 사진보다 굉장히 희다는 거를 아실 수 있으시겠죠? 그리고 2번은 좀 붉은 편에 속하는 건데요. 자, 혀가 보통보다 희다 혹은 혀가 보통보다 붉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자, 혀에 붉은빛을 주는 것은 바로 피죠. 그런데 혀의 색깔이 좀 많이 희다면 이 혈이 부족하다는 것을 알 수 있겠죠. 그래서 혀가 정상보다 흰 경우에는 혈허증을 의심하게 됩니다. 또 이 혀의 색깔이 희다는 것은 찬 기운이 들어가 있는 걸로도 볼 수 있는데요. 그래서 이 찬 기운이 들어가 있는 상태를 한증이라고 표현하게 됩니다. 반대로 혀가 붉은 편이면은 열증이라고 유추할 수 있는데요. 이 열이라는 말은 좀 조심해야 되는 말인데요. 우리가 보통 열이 있다 하면은 차가운 약을 주어서 꺼트려야 되는 그 열, 그런 열을 실열이라고 합니다. 실제로 있는 열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또 비록 혀가 붉고 열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몸이 약해서 나는 열이 있거든요. 그 열을 허열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혀가 붉고 뭐 열이 많은 것 같다. 그래서 허열인데도 차갑게 하는 약을 넣으면은 처음에는 좀 좋아지는 것 같다가 금방 탈이 나게 되겠죠. 그래서 보통 이 열이라고 하더라도 실열과 허열을 구별해서 치료를 해야 된다는 것이 중요한 포인트가 됩니다. 자, 그러면 혀가 흰 케이스 한번 다시 보실게요. 자, 혀가 희면 혈허증일 가능성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혈허증. 자, 그리고 몸이 차가운 한증일 가능성이 좀 높습니다. 이 한증은 차가울 한자 이렇게 쓰는 한증인데요. 자, 혈허증이 있으면 어떤 증상이 생길까부터 말씀해 드리면요. 몸에 피가 부족하면 심장이 두근거립니다. 심장이 두근거리고요. 그리고 몸이 저리게 되겠죠. 피가 부족하고 순환이 안 되니까 팔다리가 차거나 저리거나 하는 증상이 나타나고요. 자, 수족 냉증이나 저림증 나타나겠고요. 또 이 혈이 허하다는 거, 몸에서 에너지를 줄 수 있는 게 기와 혈인데 혈이 부족하다 그러면 당연히 기도 부족하게 될 가능성이 높고요. 그래서 기력 저하가 따라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혈이 부족하면 꿈도 많이 꾸게 되고요. 뭔가 마음이 불안한 느낌, 그런 느낌도 많이 드시고 여자분이시라면은 당연히 생리혈이 줄어들거나 생리에 어혈이 많이 생기는 덩어리가 많이 생기는 증상 나타날 것이고 남자분의 경우에도 기력 저하나 뭐 가슴 두근거림 이런 것을 느끼실 수 있으시겠죠. 그리고 한증이 나타날 때는 당연히 이제 차가운 몸이 추운 그런 증상이 나타나는데요. 몸이 전체적으로 추운 경우도 있고 또 아랫배나 손발만 차갑고 위쪽, 얼굴 쪽으로는 열이 올라오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열이 올라온다고 해서 무조건 차가운 약을 쓰는 것이 아니라 열이 있어도 따뜻한 약을 써야 될 때가 있다. 이런 거 좀 말씀드리고 싶었고요. 자, 두 번째로 이렇게 혀의 색깔도 보지만 혀 위에 있는 설태죠. 이 태의 색깔도 보게 되는데요. 이분은 태의 색깔이 희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백태라고 합니다. 보통 분들이 혀에 있는 설태를 그냥 전부 다 백태라고 그냥 말씀하시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 설태 중에 흰 것만 백태고 이게 뭐 노란색일 수도 있고 검은색일 수도 있잖아요. 심지어 그럴 때는 이렇게 명칭이 달라진다는 거 좀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사진을 보시면요. 다음은 혀가 붉으신 편이죠. 자, 붉은 편이다. 이런 분들은 열증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열증에는 진짜 차가운 약을 줘서 꺼트려야 될 실제 열이 있고 몸이 허약해서 나는 허열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자, 이분의 경우에는 이제 실혈일지 허혈일지 이제 따져봐야 되겠죠? 근데 실혈일지 허혈일지 이런 것은 이 혀만 보고 알 수 있는 게 아니고요. 반드시 진맥을 같이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실혈일 때는 맥이 굉장히 크고 힘차고 막 요동치는 반면에 허혈일 때는 이렇게 혀에는 열이 많이 나타나도 맥은 작고 가늘고 낮게 이게 낮은 침맥이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깔려있는 맥. 그런 맥이 있기 때문에 이 혀의 색깔, 혀로 모든 것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꼭 진맥 결과와 함께 고려를 해서 진단을 내리게 됩니다. 자, 이분의 경우에는 설태가 무슨 색깔이죠? 노란색이죠? 네. 이렇게 노란색 태를 아까는 흰색 태였기 때문에 백태라고 불렀잖아요. 이런 노란색 태를 황태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분의 혀만 보면은 혀도 붉고 또 황태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실혈이 있는 것이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실제로 진맥을 해봤더니 굉장히 맥도 가느시고 이렇게 침맥, 낮게 깔려있는 맥이셨고 제가 힘을 조금만 줘서 눌러도 금세 사라지는 맥, 그러니까 힘이 없는 맥이셨기 때문에 이분은 전반적인 변증 결과, 진찰 결과 허혈인 걸로 판명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이 분이 한의원에 오시게 된 계기는 큰 수술을 하셨어요. 큰 수술을 하시고 난 다음에 한 달 정도밖에 안 됐을 때였는데 이제 수술을 하고 퇴원을 하셔서 이제 집에 계시는데 기력 회복이 안 되고 굉장히 몸이 힘드셔가지고 보약을 드시고 싶으셔가지고 오신 케이스셨어요. 그런데 이런 환자분의 혀만 보고 혀가 붉고 노란 황태가 있다고 해서 이분에게 실혈이 있다고 판단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이분은 비록 혀가 붉은색이고 노란색 황태도 있지만 진맥 결과와 함께 고려해 봤을 때는 허혈이니까 보약이 필요하신 분이다. 이렇게 결론이 내어지신 분이셨습니다. 오늘은 혀의 색깔에 따라서 혀가 흰색이면 혈어증이나 한증일 가능성이 높고 또 붉은색이면 열증이 있을 가능성이 높지만 이 열은 실열과 허열로 나눠지기 때문에 약을 쓰고 치료를 하기 전에는 꼭 자세한 진찰을 받으셔야 한다는 점 알려드렸습니다. 이상 대전 강남한의원 우소영 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